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그냥 안녕하세요, 아임보스 여러분. 아임보스의 보스 더 세븐입니다. 오늘도 드빙에 왔습니다. 드라이빙 센터에 왔고, 여기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BMW의 심장 M4를 가지고 나와봤고, 이 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BMW 보이시죠? 마크? 케이스도 애플처럼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되게 궁금하실 텐데, 열어서 딱 보면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퍼센테이지도 나와요. 우리 그 전기차처럼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애가 빵빵하게 생겼잖아요. BMW 굿즈 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가 한 명 선정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요거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저랑 가장 비슷한 녀석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BMW M4고요. 같이 나온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입니다. 회사 코드로는 300. 제가 한번 520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판매가 많이 돼요. 그만큼 가장 무난한 색상이고, M4는 고성능이잖아요. 근데 흰색으로 줘도 이렇게 에어돔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징으로 딱 보이고, 천정이 또 카본으로 돼 있어서 이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전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M4가 이제 앞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뒤에서 딱 보면요, 차가 이렇게 커 보입니다. 이렇게 오버행이 이렇게 넙죽하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양쪽으로요. 그러니까 백밀러로 보거나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는 엄청 공격적으로 달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M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프론트 디자인에 준 부분이 있고, 윤곽도 줘서 조금 더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저항도 기능적으로 빨리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사실은 앞에는 호불호가 좀 나뉘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좀 바뀌었어요. 호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M은 진짜 이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달려야 되고, 1억이 넘잖아요. 포스가 있어야 돼요. 불 눈에 딱 들어오고 앞으로 달렸을 때는 진짜 야수 한 마리가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전면의 프론트는 뭐 기능적인 뭐 이런 것보다 이 차가 주는 상징성과 전체적인 그 위압감, 이런 느낌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차를 보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차에 대한 특징으로 더 빨리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거나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차에 걸터서, 이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 걸터서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하차감 많이 느끼죠. 저 사람이 M의 주인이구나. 근데 이게 1억을 지불하고 사시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해요. 기능적으로 보면 차가 엄청 길잖아요. 수려하게 쫙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모델 같은 핏을 주게 해요. 늘씬하게 빠져 있고,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고, 옆에 디퓨저까지 딱 특징으로 주다 보니까, 그리고 단조 휠 두 개가 딱 장착되어 있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이쁘잖아요. 이 디자인은 사실은 색상을 어느 걸 갖다 입혀놔도 다 좋더라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놀러 가셔야 돼요. 단풍. 뭘 타고? M4 타고. 딱 이렇게 열면, 여러분 어떠세요? 딱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그냥 정말 스포츠카처럼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차는 이런 느낌으로 타시는 거예요. 최대한 스포츠의 느낌을 주실 수 있는 그 유틸리티한 느낌으로 타시는 거예요. 젊은 감성과 세련된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 자동차 뒤태를 되게 중요시하고 좋아하거든요. 딱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 뒤에가 정말 알찬 느낌이 딱 들잖아요. 보시면 일반 차에 적용되어 있지 않는 머플러가 두 개 트윈으로 각각 장착이 되어 있고,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차가 웅장해 보이죠. 거기다 디퓨저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말이 뭐합니까? 딱 이거 하나로 끝난 거죠. M4 컴피티션.
이 차가 주는 상징적인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됩니다. 뒷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뒤를 많이 볼 일은 없지만 뒷차들이 따라왔을 때는 위압감이나 이 차가 주는 상징성에 압도당하고는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상 많이 느꼈으니까 여러분들이 후면 디자인도 이렇게 잘 나온 M4 한번 관심 있고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요, 트렁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서류 가방 있고 노트북 있고 그다음에 옷을 또 환복을 하고 또 양복으로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옷이랑 신발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봐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깊게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오는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넓고 골프를 치러 가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여가 활동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의자를 앞쪽으로 홀딩해서 제가 누워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공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넓은 공간 트렁크 이 고성능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4의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트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와요. 완전 버킷 시트라고 여기까지 올라온 시트가 또 있어요. 그건 아예 주행에 진짜 좀 딱딱하고 스포츠 세단에 맞게 나오는 시트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제가 타봤더니 저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더라고요. 쿠페다 보니까 도어도 길고 아주 이쁘게 빠졌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고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모든 차를 다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세팅을 딱 진짜 드라이빙 딱 운전에 제일 적합한 자세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느낌으로 운전을 하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M4라고 해서 옛날에는 조금 앤틱하고 아날로그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현대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좀 올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개인 취향, 개개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고 M 엠블럼이 또 상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M1, M2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피용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 것도 이 차의 진짜 큰 특징이니까. 그리고 카본으로 또 적용되어 있는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운전에 너무 직관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차는 뒤에도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레버만 하나 딱 제껴 놓으시면 사람이 쏙 들어가서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기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의자만 이렇게 딱 제껴주시면 아주 좋아요. 충분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좁네요. 여성분들은 충분히 앉아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장거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임보스 여러분.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는 BMW의 상징적인 차예요. M4 컴피티션 차를 가지고 나왔고, 이 차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BMW 상징이잖아. 그렇군요. 이젠 영업사원 다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1억 2,800대 형성이 돼 있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 옵션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1억 2천 후반대 형성이 돼 있다. 3000cc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좋은 게 또 프로모션이 이 차는 많아요. 혜택이. 상담을 통해서 나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정책을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1억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고성능에는 거의 상징적인 차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대 벨로스터나
아반떼에서 이제 고성능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성능을 제조회사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고성능을 만들려면 모터스포츠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정말 많아야 돼요. 그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차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집약체가 돼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에서 만든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는 N이라고 붙거든요.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M들이 막 이렇게 불러요. M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의 AMG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M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입문용 같은 차예요. 벌써 이 차가 6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차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일반 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M4를 리뷰할 때 사실은 대중적이진 않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차가 주는 상징성, 그리고 이 차에서 나오는 BMW 기술력들이 보통은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 타보셨잖아요, 지금? 네, 네. 아주 조금? 네. 어때요, 승차감은? 좀 날렵한 것 같아요. 아, 승차감이? 네. 피디님은 뒷자리 좀 어떠세요? 네발 자전거 타다가 C로 갈아탔는데 시인이에요. 아주 고급져요. 그리고 되게 가죽이 너무 좋아요. 아, 가죽이요? 일단 그러면 좀 제가 궁금한 게, 일반 사람들한테 M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M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생각은 어때요? 좀 기동성이 좋은. 자꾸 을렁을렁거리는 차. 사실은 엄청 대중적이거나 그런 차는 아니에요. 진짜 1억을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성능이 진짜 하이엔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또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뭐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남자분들은 보통 로망이라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6세대가 나오면서 승차감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다니고 있거든요. 배기도 꺼볼게요. 차를 만약에 제가 M이라고 소개 안 하고 태워서 탔으면 그냥 이렇게 공도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이게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감독님 850 타봤죠? 네. 똑같은 서스펜션. 그러니까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고급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좋은 건 맞지만 어떤 차에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는 내용이 완전히 달릴 수 있거든요. 이 차는 정말 말 그대로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고성능 퍼포먼스에 맞춰져 있는 차이기 때문에 최적의 세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 주행적으로 할 때 옛날에는 사실은 엄청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막 진짜 이랬어. 고기도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노면도 다 읽고 가고, 엄청 승차감이 좋거나 편안한 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립도 닫고 그냥 이렇게 컴포트하게 운전을 하면 크게 데일리에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보통 이거를 또 단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조금 모든 게 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영자고 제가 회사의 입장에서 봐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거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데일리가 가능한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아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타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M의 그 DNA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거는 제 말에 신뢰를 가지셔도 되는 게, 속도는 더 빨라졌잖아요. 차 속도는. 고급지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편안한 느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으니 데일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옛날에는 옵션이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우리 경주용 차 보면 되게 심플하죠. 옛날에 이렇게 도어 캐치라고 해서 손 문 여는 것도 없었어요. 끈 달려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게를 줄이고 달리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딱 출시되자마자 거의 뭐 몇 분 안에 다 완판됐었거든요.
제가 좀 놀랬던 게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놀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 차량 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고성능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아니 이렇게 달리는 머신인데 자율운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M을 진짜 사랑했던 분들은 이게 M이냐 막 그랬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도가 차가 많고 이랬을 때는 훨씬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에 조금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시트도 좋아졌고, 기본적인 옵션도 풍부해졌고, 성능은 더 좋아졌고, 500마력이 넘고 53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 이러니까 가격 대비 이 차가 주는 상징성이나 옵션은 되게 풍부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단연적으로 딱 두 가지만 봐도. 그리고 이 차는 제조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 위에 막 카본으로 다 둘러놨죠. 근데 카본이 왜 좋은지 아세요? 가벼워. 네. 질겨서. 가장 우리 현존에서 나온 물건 중에 가장 질기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틀링 강성이라고 해서 차를 테스트할 때 양쪽에서 자꾸 이렇게 비틀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하고 차가 전복이 되더라도. 그래서 위에 썬루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전을 위해서. 이게 또 M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고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옵션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대비해서 보면 옵션은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고, 가격 대비 장착되어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다. 바로 경쟁사 얘기도 좀 해볼게요. 경쟁사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포르쉐. 똑똑해. 벤츠, AMG. 제가 근데 실제로 AMG를 가지고 있다고 그때 한번 커밍아웃을 했고, 좀 달라요, 이 차량은. 저는 8기통짜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CC가 더 크니까, 4500cc니까 850이나 2급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요. 근데 2급에서 보면 사실은 대항할 수 있는 게 벤츠는 CAMG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EAMG 5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AMG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상징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잘. 그만큼 2급에서는 그냥 입문용 교과서 같은 차예요. 가격대로 보면 박스테어 정도가 맞거든요. 1억 초반대. 근데 성능이 아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펙이나 똑같은 금액, 똑같은 옵션을 기준으로 딱 포르쉐랑 비교해서 딱 보면 1억 넘게 차이 나요. 중요한 게 벤츠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BMW도 재고를 바로 수급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포르쉐는 다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저는 좀 시승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포르쉐도 똑같은 사양으로 맞춰서 2억대 차량을 보면 진짜 좋아요. 성능도 좋고, 그 느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M 딱 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느낌을 거의 받아요. 제가 X6M 리뷰하면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우루스랑 X6M이랑 차이가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루스에서 주는 상징성이 가격 차이를 형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포르쉐가 이제 주는 상징성이 있지만 그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하실 가치가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고성능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제일 먼저 M 갔다가 이렇게 다른 차들로 가니까 그것도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차예요. 장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의 장점. 계속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세일즈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 브랜드에서 고유 이미지, 그러니까 고유 브랜드를 명사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BMW면 M, 그리고 벤츠면 AMG, 이런 거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현대도 제네시스를 만들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딱 정착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M이 주는 상징성이 하나가 딱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성능, 그 다음에 운전의 재미, 그 다음에 우리가 고성능에 입문했을 때 교과서 같은 차, 이런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저는 안전성이라고 뽑아요. 보통
M3나 M4가 출고가 되면 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차를 구분하는 일들을 꼭 하곤 해요. M을 사시는 분들은. 근데 그만큼 성능이 좋고 엄청 와일드하고 엄청 거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M에 대한 교육을 꼭 받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사고 확률이 확 떨어져요. 진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교육은. 그리고 지금 구매하면 BMW M 시리즈 M 구매하면 그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해요, BMW 코리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깨알 팁이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프로모션은 매달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하셔서 이 팩을 다 해서 받으면 교육이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가 사고가 나거나 전복이 되거나 크게 다쳐도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엄청 오래된 시간에 따른 기술의 집약체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차를 하나 개발하고 만드는데. 근데 이걸 만들어야 다른 차들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억을 주고 사시지만 실제로 몇 천억 원의 가치,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신경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 차를 굉장히 가성비 좋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1억 초반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고성능. 딱 비교해서 다 아세요. 비교해서 몇 군데 딱 보면 차 바로 줄 수 있지. 그리고 금액대도 프로모션 받고 뭐 트레이드인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또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의 또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고성능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더 많지만 장점은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제가 다른 분들이 막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잘 달리고 잘 서고 사고 나면 안전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싸. 네, 저렴해. 그러면, 그리고 옵션도 풍부해. 이거만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단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날씨가 어두워졌어. 날씨가 아주 우울해졌어. 이 차는 딱 차량 금액이 제가 1억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가 지면에 닿고 누군가의 명의로 등록이 되는 순간 강가율이 엄청 떨어져요. 뭐 사고가 있든 없든 일반 차들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요가 근데 없나요? 오, 진짜 이렇게 똑똑해지면 안 되는데. 차를 볼 수 있는 수요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애기 있거나 이런데 이 차 타기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이 차를 살 수 있는 연령대나 이런 것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보통 세일즈를 해보면 젊은 층이 딱 20대에서 30대가 딱 몰려있고 40대 후반에서 그 2. 그러니까 차가 2대 있으신 거죠. 이제 그때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중고로. 그리고 이 정도 급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새 차 사실 능력이 다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성능은 사고가 좀 많이 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네,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되고 문의가 오는 차들은 가격 형성이 잘 돼 있죠. 근데 사는 순간 강가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제가 고민이 많았어.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연비가 더럽게 안 좋아요. 뭐 고성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데 차 미리 받아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니까 많이 먹더라.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 거는 제가 다른 차들은 비교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점을 굳이 찾다 보니까 연비까지 찾게 됐다. 네,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단점을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단점은 강가율이 있는 중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만약에 선택하실 때 꼭 알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 차를 팔려고 봤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금액이, 미리 알고 구매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실 때도 그런 부분도 조금 상담을 하셔야 돼요. 보통 M3나 M4는 기변이 정말 많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동네가 조용한 데 살고 이러면 막 밤에 시끄럽다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차인지 저희 뭐 아인버스 팀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단점 얘기를 하다가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딱 해봤는데 BMW 파이낸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1억이 넘는 차들은 보시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죠.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의사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계시거나.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사요. 엄청 멋있어요. 네. 근데 옛날엔 남자들이 전유물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부로 사시는 분들도 또 제한적이에요. 리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렌탈 개념이에요. 지금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차를 소유하지 않거든요. 다 렌탈해서 탄단 말이에요. 3년, 4년, 5년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BMW 파이낸스가 정말 좋은 게 이렇게 강가율이 있는 차들도 방어가 잘 돼요. M3나 M4 같은 경우, M5 같은 경우 강가율이 있는 차들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를 일반 시중에서 만 500만 원 본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까지 줄일 수 있어요. 가늠을 좀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이런 차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들이 유일하게 BMW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또 상담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내용에 알맞게 설계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인보스의 공식 시간이죠. Q&A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차는 4시리즈를 기반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일반 4시리즈는 그랑 쿠페라고 해서 문 4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고성능 차는 없고 도 4개를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M3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판매량은 M3가 조금 더 많아요. M4보다. 그래도 뒤에 문이 있는 게 조금 더 생활하는 데는 자유롭고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깎아놓고 쿠페형이 이쁘다 차는 이거는 간주용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M4 살 것 같아요. M4i랑 네.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차이점이 가장 크게 있고 그 친구는 8기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친구는 6기통 3000cc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격감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주행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8기통이든 6기통이든 4기통이든 그 차에 맞는 세팅값이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20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520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맥락인데 이 체구에 500마력을 내니까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게 안 하다요. 뭐 말이 몇백 마리가 끌고 뭐 이런 걸 추상적인 거지. 근데 우리가 엑셀에 이제 발을 딱 얹었을 때 받아들이는 체감이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제로백인데 이게 이제 수치화될 수 있는 건데 아예 그 주행 느낌이나 성능이 완전 달라요. 그거는 850은 럭셔리, 고급, 고성능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진짜 고성능 달리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딱 그냥 잘 씁니다. 일반적인 차들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브레이크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못 들어와요. 보이시죠? 이게 M이 가지고 있는 하차감. 근데 우리가 그 막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끽거리거나 차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를 교육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륜구동으로 나오는데 옛날엔 다 후륜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력이 뒤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엑스드라이브라고 해서 앞에 힘을 항상 4를 주고 뒤에를 6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두 발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빠르잖아요. 근데 네 발로 이렇게 기어서 막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려지겠죠. 대신 안정감이 엄청 생기겠죠. 네. 또 어디 코너를 돌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한쪽이 로스가 생겨도 접지를 해주는 부분은 안전성을 그만큼 타협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가고 싶어. 그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차가 따라와줘. 어떻게 시스템이야? 이게 손에 땀이 나죠. 엉덩이에도 땀이 나요. 근데 통풍 시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속도로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돌거든요.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그냥 돌잖아요. 근데 이 타격감이 주는 게 엄청 세잖아요. 와, 내가 진짜 달리고 있나 봐.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고. 뒤에서 그냥 막 밀어주는 느낌. 이게 M뽕이에요.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 이렇게 부산 가죠? 금방 가요.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는 칼치기라고 하고, 네, 고급진 표현으로는 급차선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 순간에서 그냥 팍 이렇게 뚫어도 차가 전혀 미동이 없어. 네. 보통은 고속에서 핸들을 이렇게 틀면요 다 돌아버려요. 이렇게. 네. 보통은 이렇게 운전 안 하는데 그냥 그리고 이 차의 또 특징이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한번 달려보자고 이런 차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항상 그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보통 이제 제로백은 녹음되고 있나요?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던 거는 최근에 비도 안 왔고 타이어도 조금 달려서 조금 따뜻해졌고 브레이크 성능도 몇 번 밟아서 가장 열이 조금 제일 좋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거는 뭐 제가 이거 보기 전에 다른 유튜브도 봤는데 어떤 분은 남자로 치면 고추 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세일즈한 관점이나 경험상 보면 저는 그냥 더 좋은 안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륜구동이 있으면 눈길에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사람들이 그랬냐면 조향은 앞에서 하잖아. 그리고 동력은 뒤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와일드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 사라졌다는 거죠.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주는 짜릿함과 느낌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떨어졌다고 조금 보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엑스드라이브도 그렇고 뭐 까트로도 있고 벤츠는 포매틱이라고 하는데 현대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징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아우디가 굉장히 한국에서 광고를 잘 했어요. TV에서 그 스키 점프대 올라갔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이후로 아우디가 사륜구동의 대명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회사마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보통 근데 아우디는 무거워요. 그 사륜 시스템이. 그만큼 더 이런 고성능 차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명 타고 있잖아요. 두 분만 내리셨어도 차는 훨씬 더 경쾌하고 진짜 재밌게 갔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일반 도로는 타이어랑 접지가 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섰을 때도 안전하게 딱 쓰는데 눈길이랑 빗길은 타이어가 그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제로 차는 딱 서 있죠. 바퀴는 멈춰 있지만 수막 현상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는 거고 눈길은 더 마찬가지예요. 빙판이니까. 그래서 가장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정답이 아니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사륜구동은 말 그대로 코너링이나 일반 도로 주행, 그 다음에 눈길이나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차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힘 배분이 BMW는 알아서 되거든요. 바퀴가 헛돌면 앞쪽으로 또 보내줬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동력을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한 주행을 하실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끝!